네,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피부과 박 교수의 여행과 음식 큐레이션 MC를 맡은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이번 콘텐츠는요, 대한피부과학회 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여행과 음식에 관한 큐레이션을 해드리는 콘텐츠인데요. 그러면 우선 또 박영민 교수님부터 모셔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피부과의 박영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행과 음식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평소에 여행과 음식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정보를 따라가는 게 좋을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큐레이션이 아닐까 싶은데 큐레이션이라고 하면 사실 원래 이제 미술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기도 하잖아요. 그럼 미술관의 기획자들이 우수한 작품을 뽑아서 전시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용어인데 요즘에는 이미 존재하는 이런 막대한 정보 속에서 유용한 정보와 또 다양한 그런 길을 제시하는 걸 또 큐레이션이라고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박영민 교수님께서 이 여행과 음식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맞춤형 큐레이션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 박 교수님은 음식과 여행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관심을 가지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음식에 대한 관심도 어떤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님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셨고 한번 할머니 집에 찾아가면 그때는 아주 따끈따끈한 밥을 해가지고 김치를 이제 햇김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멸치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도 그 입맛이 침이 나를 정도로 상당히 기억이 나거든요. 저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이제 맛집이나 이런 거를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알던 거로 그게 이제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고 저희 과 회식이라든지 저희 학회 모임이나 이런 게 모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물어보죠. 여행은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지리나 역사에 훨씬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무이촌 봉사를 이제 갔는데 제가 그때 많이 장소 섭외를 위해서 전국에 이제 곳곳에 탐사를 한번 가본 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면 또 하루 먼저 숙박을 한다든지 지내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먹는 거나 그 동네에 가면 어떤 거를 지내야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행하고 음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들이요. 마침 많이 소개해 주세요. 저희 피부과 박 교수의 여행과 음식 큐레이션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요. 바로 피부와 음식입니다. 지금부터는 피부와 음식의 상관관계와 또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피부에 좋은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피부에 좋고 나쁜 음식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딱 없는 거죠. 피부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를 이제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피부라는 거는 크게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고 또 그 구조의 성분에 따라 중요한 성분 또 그 기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좋은 음식이 사실은 피부에 좋은 음식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구조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금방 볼 수 있죠. 만져보면 매니가 이제 우리가 때층이라는 각질층, 그 밑에 이제 피부의 바깥층, 그리고 그 안쪽에 피부의 내층,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피하 지방 이렇게 되게 한 3개 층으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 모낭이라든지 이 손톱이라든지 이런 이제 피부 부속기도 있긴 하지만 되게 그렇게 크게 3층으로 나눌 수 있고 요 각각의 기능을 보면 테이타올 같은 걸 문지르면 각질층이 날아가죠. 그런 건 사실은 우리가 옷을 다 홀라당 벗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극을 보호해 주는데 그런 각질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천연 방어막을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죠. 보호해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분이 이제 항상 여기 이제 촉촉하게 적시는 것도 그런 이제 표피층에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인데 이게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이런 거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진피층에는 콜라겐 같은 섬유 성분이 많아요. 콜라겐 외에도 탄력섬유나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콜라겐 섬유고 피부가 탄탄하다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은 그걸 이제 받쳐주는 그런 절연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부를 구조를 유지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는 게 훨씬 편한 방법이지
이걸 어떤 걸 먹어가지고 소화관을 통해 가지고 또 혈행을 통해 가지고 이 말단에 있는 피부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네.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물을 많이 먹어라, 수분 섭취 네.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고 피부에 좋은 음식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뭐 부족하거나 무슨 뭐 비타민이 부족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장을 절제했다든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미세한 이런 그 영양분들은 금방 떠지면 머리털이 빠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질환에 꼭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만큼 이제 빨리 보충을 해야겠지만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이걸 계속 먹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과하게 돼서 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나쁜 음식이나 좀 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밀가루나 뭐 빵떡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나요? 누가 언제부터 예. 세뇌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도 사실 피부과적으로는 크게 정말요? 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고기가 맞고 빵이 맞는 거는 내가 그거를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건 적당한껏 먹는 게 좋고요. 꼭 빵만 먹거나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어야 되는 거. 그런 이제 적당한 것. 밸런스를 맞춰야 예. 되고 요즘은 또 이제 너무 비만들이 많고 과식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내나 다른 기관의 문제가 오버로딩이 생기겠죠. 예. 그런 게 간접적으로 피부에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주의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 중에는 얼굴에 염증이 많은 두사라든지 예. 젊었을 때 여드름 아니면 이제 아토피 중에도 성인이 되면 이제 목이나 얼굴이나 이런 두피 쪽에 가는 성인 아토피 피부염, 뭐 지루 피부염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극이 가는 음식. 뭐 한국 사람은 이제 뭐 마늘이나 고추 이런 거 얼큰한 걸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맵고 짜고. 네. 예. 그거 먹으면 이제 땀이 나죠. 맵고 짠 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다 피해 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화학 조미료. 저는 라면 어제도 먹고 왔는데 피부에 네.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저도 뭐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고 담배는 사실 맛을 모르고 술 피부 먹을 너무 때만 좋으신데요. 저게 안 맞으니까 저는 하루 만에 담배도 끊고 어. 그랬거든요. 근데 뭐 과도한 음주 그리고 담배를 피면 피부 노화가 오고 또 이 수분이 날아가고 화장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맞아요. 이 화장빨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껏 드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라면이나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예. MSG라고 그러죠. 이 글루탄산 나트륨이 여러 번 뭐 지면이나 아니면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하고 그러지만 실제 저희가 그런 거랑 관계되는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예. 그거 자체가 뭐 우리 전신적인 건강에 나쁘거나 피부에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는 없고 단지 이제 저희가 외래 보면서 네.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대개 한 2달, 3달 이상 가는 만성 두드러기. 이 두드러기 환자분들도 항상 이 음식에 조심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아니라 가짜 알레르기가 또 따로 있어요. 가짜 알레르기요? 이제 그거는 예측이 불가한 거죠. 어떨 때는 먹으면 문제가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니까 좀 헷갈리는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우리 수용체나 이런 거를 이런 물질들이 직접적으로 건드려서 몸에 안 좋은 히스타민이나 이런 거 네. 이런 염증 매개 물질을 유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먹거나 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런 그 네. 어드바이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뭐 술, 담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적당한 게 좋다. 네. 이 말씀이신 네. 거네요. 지나치면 안 된다. 피부와 음식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